네, 오프닝벨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증시 플러스 함께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말이 이제 유행하고 있잖아요. 국가별로 좀 많이 이제 경기 회복이 조금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다행히 또 글로벌 경기 회복 영향으로 화물 운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운임 상승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종목,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종목으로 KCTC 네, 가져왔습니다. KCTC 준비해 주셨다고 하네요. 네. KCTC 어떤 기업인가요? 네, 가볍게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지금 물류 대란, 또 해운 운임 상승, 그리고 쿠팡 이슈까지 이렇게 세 개의 모멘텀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회사를 글로벌 물류 사업의 중심 기업, 미래를 여는 종합 물류 기업, 고객과 함께 나가는 종합 물류 기업, 그래서 이렇게 종합 물류 기업이 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1973년에 이 회사가 이제 처음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국내 종합 물류 회사로 성장을 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부 이 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꽉 잡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류회사, 이 운송회사 치고는 시가총액으로 보니까 그다지 큰 기업이 아닌데 네. 주로 클라이언트, 고객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이제 컨테이너, 국내에서 컨테이너 좀 옮기는 그런 고객들이 많고요. 또 터미널이나 창고업에서 이제 3자 물류라 그러죠. 3PL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3PL 그러면은 말하자면 어떤 기업의 물류를 도맡아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네. 그죠. 쿠팡하고 관계가 있는 기업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쿠팡에서도 지금 이제 쿠팡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내 물류에 있어서는 쿠팡에서 이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이 회사의 창고와 물류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3자 물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임이 올라가거나 하는 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가요? 네, 사실은 이제 쿠팡하고는 굉장히 장기 기간으로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 반영이 느릴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운임 상승이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요새 이제 가끔 아침에 저희가 소개를 드리지만 쇼피파이라는 그런 이제 동남아나 중국 쪽으로 수출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이제 개인들이 여러 가지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물품을 판매하면서 배대지를 활용하는데 이 배대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바로 기업이 KTCT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연간 10조 원 정도 개인들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물류를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맡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모멘텀일까요? 아니면 오늘 어떤 호재가 좀 있나요? 지금 보면 12%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중첩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화물 대란, 이 호재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쿠팡과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 기업에는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경제신문 보니까 이 부산항도 컨테이너가 쌓여 있어서 난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네. 그러면 부산항에 쌓을 데가 없으면은 이 회사 물류 창고에 쌓아놓거나 이런 이익을 보는 겁니까? 그런 것도 보고요. 네. 네, 부산항이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결국 컨테이너를. 근데 이 컨테이너를 옮기는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산항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인천으로도 옮기고 전라부터 전라남도 여러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를 옮기는데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물류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KCTC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전장이었죠. 금요일 말고 목요일장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뤄냈는데 네. 지금 오늘도 지금 12%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가격대는 되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일단은 기업 실적 분석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펄을 봐도 네. 어느 곳을 봐도 이 기업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해소되면서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일 업종과 비교를 해봐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CJ 대한통운이나 한진 정도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 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도 굉장히 높고 퍼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 있습니다. 6 정도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한 12%까지가 평균이라고 본다면 네. 굉장히 낮은 퍼로 성장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는 막 13%도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막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또 계속해서 KCTC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어떤 뉴스와 호재들이 있는지 기업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뭐 지난해 영업이익이 21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1%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올해도 이제 아직 실적 발표를 하기 전이지만 굉장히 더 많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도 또 해안선 그래프 분석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기업이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전고점을 2번 정도 터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릴 저 수 지금 있습니다. 전고점이라는 11,500원이 장중에 찍은 건데 저게 사상 최고가 아닙니까? 이 네. 기업으로 봐서. 네, 맞습니다. 뭐 장애카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뭐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바다 구간이라 그러는데 해안선에서는 네. 이 바다 구간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W 그래프라는 걸 요새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2번 정도 고점을 찍은 다음에는 그 다음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해안선을 돌파해서 나왔고 또 전고점을 향해 가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엔 굉장히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에 한번 HMM 가져오신 적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교했을 때 우리 그때 왜 그 벌크선 얘기도 좀 했었는데 네. 그러면 KCTC 같은 경우는 벌크선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벌크선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벌크선 쪽에 좀 더 치중하고 있고 국내 물류에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물류가 위주고 벌크스는 곡물 쪽입니까? 석탄이나 이런 광석 쪽입니까? 곡물 쪽에 아무래도 좀 더 있고요. 네. 석탄 쪽도 요새 이제 조금 이슈가 되면서 많이들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KCTC 벌크 하역과 중량물 운송 벌크 사업도 하고 있는데 BDI가 최근 들어 강세를 보이면서 좀 수혜를 얻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지금 보면은 다른 뉴스들을 이슈로 확인해 보면은 지난달 말 스웨즈 운하 사고로 운임 상승세를 키웠고 또 주요 기관들은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 이러한 고운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단기간에 너무 확 올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굉장히 이제 강승미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들 매력적이다라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점에 매수를 들어가고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지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사실은 뭐 제가 항상 갖고 오는 시점이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랐어도 지금 네. 말씀하신 과정에서 14%가 오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최대한 빨리 들어가는 게 이 기업에는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오른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는 12,000원 정도로 보시고 12,000원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되면 한번 청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12,000원까지 봐도 좋다라고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원래 장 초반에 조금 원래 살짝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다가 뭐 진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러다 이제 물량이 조금 빠졌을 때 다시 들어가 보는 것도 어떨까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로 이 기업을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에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공매도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을 찾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부터 공매도가 시작되는 만큼 공매도를 피해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조금 낮은 가격에 공매도도 없고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많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날 상한가를 치면서 4천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됐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조금 떨어지면서 2천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됐는데 이 주식의 평균 보통 때 보면 100만 주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주, 2천만 주 거래되고 오늘 또 벌써 이 시간에 1,000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거래량 폭발을 좋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군가 지금 손을 털고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손을 털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기엔 너무 상승폭이 크고요. 네. 네,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좀 덜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개인들의 투자 성향이 지금 이제 점점 중소형주로 또 이런 공매도가 없는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주로 점점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대란이 계속되는 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네. 또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쿠팡과의 관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그런 물살을 살 것 같고요. 예. 제가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12,000원 정도를 말씀드렸지만 15,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쭉 뭐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이나 이게 큰 변화 없는 상당히 탄탄한 기업인 것 같은데 네, 그동안은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 코로나 사태 이후 올해 들어서 지금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왜 갑자기 올해 이렇게 뛰는 이유가 사실 이 운송주나 뭐 이런 주들 같은 경우 작년부터 좋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 주식은 좀 뒤에 움직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사실은 이 회사가 이제 국내 운송 그리고 3자 운송을 맡고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조금 늦게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피파이에서 배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개인들이 요새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제 개인 스토어를 열어서 해외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해외로 가는 이런 물량들을 국내에서 많이 옮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이 개인들의 해외 판매가 아무래도 이제 반영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류 회사지만은 이 CJ나 CJ 대한통운이나 한진하고 이 회사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때 안 좋았다가 한 5월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네. 뭐 지금도 좋은 상태지만 이 회사는 보면은 작년에 내 안 좋다가 금년 가까워지면서 오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폭이 굉장히 큰데 세력이 붙은 건 아닙니까? 뭐 저도 이제 항상 세력방 먼저 확인을 하고 네 이렇게 뭐 종목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좀 각광을 받긴 했지만 이 기업은 이제 세력보다는 좀 더 개인들에 의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쇼피파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들이 쇼피파이에 이제 많은 스토어를 열게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금 다른 운송회사들과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거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물 대란이 이제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이제 선박 부족으로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이제 계속 사상 초유의 위기에 몰리면서 관련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입 물류 전문 기업인 KCTC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진입하실 때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13% 넘는 시점에서 계속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2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KCTC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일찍 가져가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첫 주만 해도 네. 잠깐 주목을 잘 못 받고 있었던 쿠팡 관련주로 오히려
네, 엮여 있었던 테마주인데 지금 보니까 화물 대란으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화물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정리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물류 대란의 수혜주, 네,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가파른 상승과 더불어서 함께 상승하고 있는 주고요. 세 번째는 쿠팡과의 물류 창고 업무 제휴가 굉장히 큰 이슈다. 또 증가하는 영업이익 그리고 국내 화물을 담당하는 종합 물류 회사로 화물량 증가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 극대화가 기대가 되고 낮은 파와 주가 상승 지표가 굉장히 뚜렷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물류 대란과 해운 운임 상승 그리고 쿠팡 이슈까지 세 가지 모멘텀이 중첩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3자 물류를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의 스마트 스토어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강수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